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의 B 소연쌤입니다. 자, 1학기에 인권 파트를 마지막으로 시험이 끝났고 이번 2학기 때 처음으로 들어갈 사회 B는 7단원인데요. 사실 중간에 경제 파트가 빠졌어요. 그 이유는 경제 부분이 많이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7단원에 들어가 있는 이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가 2단원 때 배웠던 자연환경과 인간이라는 파트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축 처진 방학을 보내고 조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굉장히 통합사회에 꽂히고 재미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이 수업 내용만 들으면 언제든지 내신 완벽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단의 이름은 문화와 다양성이고요. 우리 교과서 몇 페이지를 피냐면 208페이지를 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항상 학습지 나눠주죠. 이 학습지는 아마 다음 시간 온라인 클래스 영상이 올라갈 때 첨부 파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쇄가 가능한 친구들은 인쇄를 해서 보고 만약에 인쇄가 불가능한 친구들은 눈으로만 파일 확인한 다음에 우리 등교 기간에 선생님이 똑같이 프린트 복습할 테니까 그때 같이 진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인수할 수 있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뽑아서 필기하면서 인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단 문화와 다양성에서 처음으로 들어가야 될 것. 자, 우리가 문화권이라는 걸 알기 전에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하죠. 자, 문화, 컬처. 자, 이게 과연 우리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자, 프린트에도 나와 있다시피 교과서 208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만들어낸 공통의 뭐래요? 무슨 양식? 그쵸, 생활 양식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2단원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공통의 생활 양식, 한 지역에서, 한 문화권에서 공유하는 독특한, 그 다음에 유일한 이들만의 생활 양식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추출을 할 수가 있죠. 바로 무엇을 입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먹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 의식주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활 양식을 추론할 수가 있었어요. 자, 예시로 선생님이 중국과 프랑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중국의 문화라는 건 뭘까? 자,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치, 콩푸 팬더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이 이 약간 정치적 이념과의 관계로 빨간 색깔도 되게 많이 추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성들이 만리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축 양식들도 비슷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프랑스는 어떨까요? 자, 프랑스는 프랑스의 상징 랜드마크 에펠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주로 먹는 음식. 자, 프랑스 하면 빵이 떠오르죠. 요거 약간 징그럽게 생겼지만 크로아상이죠. 자, 크로아상도 유명하고, 자, 이거는 뭘까요? 달팽이 요리도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다 이러면서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다. 그래서 포도. 프랑스는 이제 기후와 관련지어서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 유럽 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햇빛도 굉장히 다 강하고 여름철에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이러한 고온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수목 농업 중 하나인 포도 농업이 발달한다.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은 포도를 많이 먹고 그로 인해서 포도로 만드는 와인도 많이 마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 추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자연이랑 연관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정치적 이념과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고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7단에서 자세하게 배워볼 건데 자, 우리는 이 공통의 한 지역에서 공유하는 의식주,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나오는 거 문화권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문화권이라는 거는 자, 문화를 공통으로 공유하는 권역입니다. 권역. 자, 권역이라는 것은 지역과는 조금 달라요. 자, 지역은 우리가 땅지, 그 다음에 이 구역할 때 역, 그래서 어떤 한 공간, 어떤 그 구획을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권역이라는 거는 훨씬 더 큰 범위예요. 자, 우리가 도시, 그 다음에 시, 군, 구, 동, 우리나라가 하나의 지역이라고 치자면 자, 그럼 권역에 속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고 있으니까
지역이라는 거는 하나의 뭐 도시를 예를 들 수가 있겠지만 권역이라는 거는 뭐 대륙, 국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스케일이 큰 거를 권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계를 문화권이 무엇이 있냐라고 나누었을 때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북극 문화지역, 태평양 문화지역, 오세아니아 문화지역, 오세아니아는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그 다음에 기타 섬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 문화지역, 그 다음에 동양 문화지역, 이 동양 문화지역 사이에서도 동아시아 문화권이냐, 동남아시아 문화권이냐, 남부아시아 문화권에 따라서 또 나눠질 수가 있고, 건조 문화지역, 아프리카 문화지역, 유럽 문화지역,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문화권으로 세계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권이라는 것은 자, 교과서 208페이지에 밑줄 한번 쫙 칩시다. 첫 번째 줄. 자,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 자, 주위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표 범위이다. 근데 이 지역이라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조금 더 큰 스케일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문화권이란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 원인이 다양하게 있겠죠. 자, 근데 이 문화를 나누는 이 원인은 208페이지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문화권은 보통 높은 산맥이나 대하천 또는 거대한 사막 등에 의해 구분이 된다. 자, 그래서 장벽을 두고 문화권이 나눠질 수밖에 없죠. 왜냐? 자, 우리나라는 여기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앵글로 아메리카는 어디일까요? 미국과 캐나다죠. 자, 우리나라가 미국과 캐나다랑 똑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거리가 어때요? 너무너무 멀죠. 가운데 무슨 장벽이 있을까요?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 대양이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앵글로 아메리카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문화권이 달라지는 원인은 자연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인문적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나누고 갈 거고 자 근데 이 문화권이라는 게 항상 이 칼로 자른 것처럼 딱 잘라서 A 문화권, B 문화권 이 A랑 B는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 자, 문화라는 거는 인간들이 완전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 형성해 온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뭐 진짜 선을 그어놓고 여기랑 여기랑 우리는 교류가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항상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겹치는 공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문화라는 거는 항상 경계도 변화하고 경계를 이제 가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계도 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100%는 아니지만 그 중에 10개 중에 한두 개는 서로 공통점을 다른 문화권이어도 서로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었어요. 그거를 무슨 지대라고 표현을 하느냐? 점이지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점이지대. 자, 우리 교과서에는 여기 우리가 아까 밑줄 쳤던 자 문화권은 보통 높은 산맥이나 대하천 또는 거대한 사막 등에 의해 구분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높은 산맥 이 문화와 문화를 가르는 이 장벽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무슨 문화가 발달할까? 장벽이랍시고 아무도 안 살고 하지는 않죠.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옛날에 이제 우리 조상님들 지혜를 통해서 아무리 사막이건 산맥이건 사람들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자신들이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두 문화의 요소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문화가 발달한다? 공통의 문화가 발달한다. 그거를 무슨 지대라고 부른다? 점이 지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경계의 역할을 하는 지역은 점이 지대이다. A 문화의 요소도 나타나고 B 문화의 요소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자, 우리나라로 쳤을 때 사투리가 있습니다. 자, 북부방언. 자, 북쪽에서 쓰는 언어. 지방 언어, 그 다음에 남쪽에서 쓰는 지방 언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 점이지대, 이 초록 색깔 부분, 어디예요? 딱 봤을 때, 여기는 충청남도, 그 다음에 여기는 충청북도, 그 다음에 여기는 강원도 남부지방이죠. 자, 여기는 뭐다? 사용하는 언어가, 사투리가 딱
다른 게 아니라 북부 방언의 언어도 살짝 나타나고 남부 방언의 언어도 살짝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상의 점이 지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예시로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자, 언어의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자, 여러분들은 서울 사람일 확률이 높죠? 대부분 이제 친구들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랐을 텐데, 서울 애들은 이거를 뭐 달고나, 그 다음에 뽑기?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선생님은 고향이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쪽자라고 불렀어요. 쪽자. 왜 쪽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 추측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설탕이랑 소다를 조그마한 이제 국자 같은 거에다가 넣고 불로 끓여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자가 조그매가지고 이제 쪽자다. 쪽자로 만드는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아마 했던 게 아닐까, 부산 사람으로서 아마 추측을 조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많이 선생님이 서울 딱 올라왔을 때 학생 때 당황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1학기 때 복도에서 떠드는 걸 선생님이 엿들어봤는데 이 얘기도 조금 하더라고요. 우리 서울 애들은 이제 대댄지라고 부르죠. 수도권 애들은 대댄지라고 부르는데, 자, 이 수도권 내에서도 조금 달라요. 자, 뒤집어라, 엎어라, 젖혀라, 뭐 앞뒤, 대댄칩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경상도는 완전 다르죠. 부산에서는 젠디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 댄찌, 임뽕, 젠디젠디, 가젠디 뭐 등등 굉장히 알 수 없는 외계어들을 남발하면서 각 지역의 친구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리상의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다라는 거에 예시를 우리가 언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이제 지역마다, 건역마다 구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크게 아까 선생님이 지도를 통해서 세 개의 문화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준 사례는 우리나라의 사례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작아요. 근데 우리는 통합사회, 전 세계의 사회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 지도를 통해서 볼 겁니다. 자, 아까 확인했었죠. 자, 우리가 나중에 시험을 칠 때 선생님이 딱 이 지도를 보여주면 I 문화권이 어디인가 딱 될 수 있어야 돼요. C 문화권은 어디인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면 바로 몇 개는 알 수가 있겠죠. G 문화권은 뭐겠어요? 오세아니아. J는 라틴 아메리카, I는 앵글로 아메리카, B는 아프리카, A는 건조 혹은 이슬람, E는 동양. 이런 식으로, 동양 중에서 이제 동부아시아 문화권이죠. 여기는 동남, 여기는 그냥 남부. 자, 이런 식으로 문화권이 굉장히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시했던 그 8가지 문화권이 아니라 이 지도를 아마 이번 우리 통합사회 B 시간에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각각 A부터 지금 제2문화권까지가 있는데, A부터 제2문화권까지의 각 문화권별 의식주, 생활 양식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통해, 그리고 그림을 통해, 영상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정답은 요거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교과서 잠시만요. 21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214페이지에 이 상태의 지도가 나와 있고, 자, 여러분들은 이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알파벳을 보고 이 문화권의 명칭이 무엇인지 나중에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날 거니까 나중에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전에 우리가 각각의 문화권의 특징을 배우기에 앞서서 이 문화권을 형성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208페이지로 넘어오고요. 자, 208페이지에 보면, 자, 문화권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문화권이 형성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자, 208페이지에 자연 환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인문 환경이 나오고요. 자, 우리가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연 환경에 속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연 환경은 기후, 그 다음에 지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 환경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종교, 그 다음에 산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인을 각각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여서 어떻게 이 문화권의 의식주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기후는 무엇인지, 지형은 무엇인지, 종교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공통의 생활 양식을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필기를 할 게 있어요. 교과서에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건데, 자, 우리가 문화라는 거는, 자, 눈에 보이는 유형적 요소가 있고요. 생활 양식 중에서. 그 다음에 무형적, 반대말이죠. 자, 무형적 요소가 있어요. 자, 유형적 요소는 아까 얘기했던 의식주, 의복, 눈에 보이죠. 가옥도 눈에 보이죠. 근데 음식도 무엇을 먹느냐? 딱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반대로 무형적 요소는 뭐가 있느냐? 종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습, 뭐 제사를 지낸다, 절을 한다, 그 다음에 뭐 명절에 이런 행위를 한다, 이런 것들, 관습, 풍습, 이런 것들이 무형적 요소. 산업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것이냐, 형태가 없는 것이냐. 자, 이렇게 문화권을 형성하는 요인은 두 가지, 자연이냐 인문이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자연부터 보면요. 자, 이 왼쪽은 세계에서 어느 대륙에 해당되는 모습일까요? 일단 옷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알록달록하고요. 옷의 두께가 얇을까요? 두꺼울까요? 딱 봤을 때 굉장히 옷이 비치죠. 시스루죠, 시스루. 자, 이거는 뭐냐? 날씨가 더울까 추울까요? 덥기 때문에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시스루 망사 옷에 긴 옷을 입는다. 왜 긴 옷을 입을까? 얇고 긴 옷. 햇빛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굉장히 고온 다습한 지역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적도 바로 근처에 있죠. 그래서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이런 통풍이 잘 되는 옷이 발달한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뭘까요? 여기는 무슨 기후일까요? 건조기후죠. 자, 여기는 딱 봐도 열대기후. 여기는 딱 봐도 건조기후. 자, 이 사람들은 뭐를 키우고 있어, 지금? 얘네. 이 뿔 달린 가축들을 키우면서 이 가축들을 통해서 옷도 만들어 입고, 그 다음에 집도 천막집도 만들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가축으로 목축업으로 활용한다는 거. 우리 2단원에서 다 배웠던 거죠. 자, 그래서 기후가 어떠냐에 따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진다. 자, 열대기후에서는 그때 뭘 먹는다고 얘기했었어요? 굉장히 덥기 때문에 뭐가 쉽다? 부패가 쉽다. 음식이 상하기 쉬우니까 다양한 알록달록한 향신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화, 옷도 이렇게 알록달록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보고 있고 먹고 있는 이 열대 과일, 향신료, 음식들이 굉장히 알록달록하다 보니까 이들의 문화, 의복 문화 자체에도 이것들의 영향을 받는 거죠. 동남아에 가면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저기 막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가면 조금 칙칙해요. 자, 이게 다 기후의 영향을 받게 돼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결정이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딱 봐도 2단원에서 했던 내용이죠. 자, 얘는 가옥의 종류, 재료가 뭐예요? 흙이죠. 그 다음에 얘는 나무죠. 그 다음에 얘는 지붕의 기울기가 어때요? 평평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급경사다. 자, 무슨 기후, 무슨 기후? 그쵸, 건조기후.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비를 모은다. 그 다음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자라는 무수목 기후다. 자, 그래서 흙집으로 만드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열대기후겠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그것을 재료로 나무집을 만든다. 그 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무슨 재해가 나타난다? 홍수가 발달한다. 그래서 높이 지면에 집을 띄우는 고산가옥을 형성한다. 우리가 다 배웠던 겁니다. 자, 그래서 기후에 따라 의식주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여기는 냉대기후예요. 지금 여기 캐나다와 그 다음에 러시아 쪽, 유럽 북부 쪽은 냉대기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발달하는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냉대기후라서 우리가 냉대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산림할 때 그 림입니다.
자, 다른 말로 이들만의 특별한 고유 명사 언어로 타이가라고 불러요. 이거 꼭 체크를 해둡시다. 학습지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타이가라는 것은 냉대림을 이 사람들이 부르는 이제 용어인데요.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크리스마스 문화가 발달한 유럽 쪽, 그 다음에 캐나다 쪽에 가면은 집을 뭘로 지었을까요? 최근에는 콘크리트 시멘트로 많이 짓지만 과거에는 이런 통나무 집을 많이 지었죠. 그래서 막 벽난로 있고 굴뚝 있고 많이 상상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다 뭐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유별나게 통나무가 너무 예쁘고 좋다라고 한 게 아니라 뭐밖에 없어요. 주위를 아무리 고개를 둘러봐도 통나무밖에 없으니까 이 타이가라는 나무 재료를 활용해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옛날 과거부터 통나무 집을 만들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옥의 특징, 냉대 기후의 가옥의 특징은 뭐다? 타이가를 이용한 통나무 집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후에 따라서 어떻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잠을 자는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고를 간단하게 했는데 사실 이거 내용들이 다 어때요? 지난 2단원에 다 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복습의 차원에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했던 것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문 환경에 영향을 받는 문화여서 우리가 종교, 그 다음에 산업에 관해서 새롭게 내용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번에는 학습지 확인하면서 같이 진도 빼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입니다.